어떻게 연달아서 르꼬르비제의 작품을 그것도 두 번째 만드는 컨텐츠를 하게 되었네요. 그것도 롱샹 성당을요. 모더니즘 건축에서 롱샹 성당은 많이 골치 아픈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꼬르비제는 롱샹 성당을 모더니즘 건축의 완성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 사부아부터 유니테 따비타시온까지 꼬르비제 건축은 대부분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박스형 메스였거든요. 물론 비선형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롱샹 성당은 박스형 디자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자유곡선의 메스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건축이 인터내셔널 스타일로만 알고 있던 저 같은 건축학도들에게 엄청 혼란을 주었죠. 그 롱샹 성당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롱샹 성당이 있는 롱샹은 스위스 독일의 경계 지음의 프랑스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시골입니다. 롱샹도 시골인데 롱샹 성당은 그 도심에서도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렌트카로 갔는데 여기 구경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중교통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바로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롱샹 성당입니다. 롱샹 성당에는 성당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 주차해서 렌조 피아노가 디자인한 성당 게이트하우스를 거쳐서 성당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 길에 이렇게 순례자의 쉼터도 있고 답사를 갔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지만 사제관도 여기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수녀 소도원도 있습니다. 성당 게이트하우스를 내부를 통해서 나와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시면 롱샹 성당이 있는 언덕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요. 갈 때 비가 와서 사진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걱정했었는데 이 사진을 찍을 때만 딱 맞춰서 이렇게 구름이 걷히고 해가 떠서 하늘까지 완벽해 주네요. 헤헤. 이 각도가 아마 롱샹 성당이 가장 멋있게 나오는 쪽일 것입니다. 그렇죠? 롱샹 성당을 가면 또 이렇게 하늘을 배경으로 지붕 사진 한번 찍어줘야죠. 롱샹 성당 홈페이지에서는 이 멋진 지붕을 미국 해외에서 본 개껍데기에서 꼬르비제가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했다고 하네요. 롱샹 성당 동측에는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제단과 설교단이 있네요. 근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붕과 벽이 맞닿은 부분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마치 지붕과 벽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요. 근데 정말로 지붕과 벽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증거는 조금 이따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북측에 성당 주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마 성당 집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를 보시면 천창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 천창이 자아내는 장엄한 광경도 내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측에는 그 유명한 낙수대가 있습니다. 낙수대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롱샹 성당의 낙수대는 하나의 조각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낙수대는 그냥 조각이 아니라 이렇게 지붕에서 빗물이 흘러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빗물이 이렇게 고이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만 하기에는 좀 디자인이 과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정의의 롱샹 성당의 전체 모습에 맞게 낙수대가 디자인된 것이지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뜬금없이 피라미드가 하나 있고요. 또 이쪽에는 종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평화의 피라미드라고 하더라고요. 롱샹 성당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2차 세계대전 전사자를 기리는 기념비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꼬르비제는 이 자리에 야외 음악당을 지으려고 했지만 여기가 격전지로 기념비를 지었으면 하는 요청을 군에서 받았고 꼬르비제는 전쟁 중에 파괴된 원래 롱샹 성당 돌들을 모아서 이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하네요. 이 종탑 구조는 꼬르비제가 아닌 장 푸르베가 설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꼬르비제의 좋은 동료 건축가였다고 하네요.
여기 종들 중 2개는 다른 예배당에서 가져왔다고 하고 하나만 새로 주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롱샹 성당 관련된 자료들이 업데이트 되어서 더 잘 만들 수 있게 되었네요. 역시 사람은 무언가를 하다 보면 느나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다 보니 또 감탄하게 되네요. 롱샹이에요.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롱샹 성당의 주 출입구는 남쪽과 북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제가 답사를 갔을 때는 남측 출입구가 아니라 북측 출입구로 들어갔는데요. 여기가 남측 출입구입니다. 정말 롱샹 성당을 지을 때 꼬르비제는 건축가로서나 예술가로서도 최절정에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첫 번째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는 이 문이 회전문인 줄은 몰랐네요. 제가 답사를 갔을 때는 북측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롱샹 성당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북측 쪽을 수리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현재에도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두 천창도 수리 중이던데 여기 천창을 못 보면 정말 아쉬울 텐데요. 북쪽 출입구로 들어오시면 이 롱샹 성당 내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곧바로 보입니다. 바로 남측 창들로 들어오는 빛들이 만들어내는 이 장면을요, 저는 잠깐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유럽의 전통 성당을 봤지만 이 롱샹 성당보다 더 하나님의 집으로 어울리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는 저 벽이 당연히 콘크리트로 만든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벽돌과 옛 성당의 돌들을 쌓아 올려서 회반죽을 발라서 세운 것이더군요. 물론 외벽 마무리는 콘크리트를 바르고 페인팅을 한 것입니다. 이 남측 벽의 놀라움은 디테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각가지의 크기의 쪽창들에는 꼬르비제가 에너멀 페인팅으로 그린 그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에게는 경외의 대상이 되나 봅니다. 보니까 이렇게 향을 피울 수 있게도 되어 있네요. 원래 화가로 출발한 꼬르비제의 예술적인 욕구를 가장 폭발시킨 곳이 이 롱샹 성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성당의 동쪽을 한번 볼까요? 앞서 지붕과 벽체가 떨어져 있다고 설명드렸을 때 보여드린 동측의 내부입니다. 이 벽은 철근 콘크리트 벽이 아닙니다. 대신 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것은 15개의 철골 기둥이라고 하네요. 저기 철골 기둥이 보이지요? 그래서 벽과 지붕이 아주 살짝 벌려진 것이죠. 즉, 이 두꺼운 벽도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커튼월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두꺼울 뿐이죠. 그런데 동측 벽에서 더 놀라운 것은 벽에서 새어나오는 별빛들입니다.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저것은 사실 작은 창입니다. 롱샹 성당에 오시면 남측 벽의 창들에게만 이목을 빼앗기셔서 이 작은 창들을 모르고 지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은 창들은 꼬르비제 사후에 지어진 피르미니의 생트피에르 성당에서 완성이 됩니다. 정말 별빛 같죠? 동측에 있는 제단 쪽으로 좀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제단은 정말 장식이 하나도 없는 모더니즘 스타일의 제단입니다. 이 모드를 꼬르비제가 다 디자인했다고 전해지네요. 이제 북측 벽 쪽을 볼까요? 롱샹 성당 북측 내부입니다. 아까 전 보여드린 성당으로 들어오는 주출입구가 있죠. 설교단에 있는 쪽으로 꼭 가보셔야 합니다. 설교든 계단을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쪽에 있는 북쪽 예배당 하나가 안쪽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붕을 한번 보세요. 지붕이 완만하게 안으로 휘어져 있죠. 이걸 쉘 구조라고 합니다. 개한테 영감을 받았다고 그런 명칭이 붙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서측 내부벽에는 이처럼 고해 성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왠지 제 죄를 용서받고 싶네요.
이 고해 성산시를 구성하고 있는 나무는 브라질 목재인 이로코 목재라고 하는데요. 썩지 않는 나무라고 하네요. 롱샹 성당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놓치는 또 하나의 사실은 바로 롱샹 성당이 살짝 재단 쪽으로 경사지어 있다는 것입니다. 램프에 대한 꼬르비제의 또 다른 탐구였을까요? 자, 이제 세 개의 소호 예배당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쪽에 있는 가장 큰 소호 예배당을 볼까요? 남측 소호 예배당의 천창입니다. 상부는 길게 찢어져 있고 하부는 브레즈 솔레이유와 유사한 형태의 수직 경사창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창을 만들면 내부에는 이런 모습이 되죠. 남측 출입구 옆에는 소호 예배당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출 콘크리트 대신 시멘트 몰탈 위에 페인트 품칠을 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 대신 페인트 품질을 썼기에 빛을 서서히 퍼지게 하는 효과를 냈지요. 그리고 이 천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직사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퍼져 들어오게 한 것도 효과가 컸습니다. 하지만 라토레토 수도원에서는 페인트 품질을 사용하지 않네요. 참 그리 길지 않은 생애에 많은 건축적 실험을 다 하고 갔네요. 이제 북측 출입구 양쪽에 있는 소 예배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이 북측에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예배당 천창입니다. 북측 동쪽 예배당은 아까 전 보여드린 대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쪽 예배당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북측 동쪽 소위 예배당의 붉은 빛이 감도는 공간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 색깔은 카톨릭적인 색깔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공간이 성스럽게 느껴지죠? 정말로 그리스도 희생의 피를 상징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에 비해서 북측 서쪽 소예배당은 남측 예배당과 마찬가지로 백색이네요. 여기는 너무 구석에 있어서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여기 천창은 다른 소예배당 천창보다는 더 극적인 조명 효과가 있네요. 자, 이제 롱샹 성당은 다 털었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는 사설이 너무 길었고 또 관람 순서대로 하다 보니 정작 롱샹 성당은 너무 뒤쪽에 나왔죠. 이번에는 이렇게 뒤에서 롱샹 성당 주변의 다른 건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롱샹 성당 말고 그 주변에 꼬르부지가 설계한 건축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순례자의 쉼터부터요. 순례자의 쉼터는 원래 롱샹 성당을 건설하는 인부들 위해서 건설한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컨텐츠를 만들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무슨 건물을 짓는데 인부들이 사는 집을 먼저 짓는 경우를 처음 보네요. 나중에 성당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롱샹 성당을 찾아온 순례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답사를 갔을 때만 해도 여기서 숙박이 가능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원 작업 중이라서 숙박이 안 된다고 하네요. 나중에 여기 숙박이 가능하면 한번 도전해 봐야겠네요. 설마 호텔 루크룹시 전철을 밟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다른 꼬르비제의 작품으로 사제관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번 컨텐츠를 만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주택은 꼬르비제가 예전에 디자인을 했다가 짓지 못한 무르댕 하우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2014년 갔을 때는 여기 존재도 몰랐으니 사진 한 장도 못 찍고 왔죠. 다음번에 갔을 때는 꼭 찍어 둬야겠습니다. 여기도 순례자의 쉼터와 마찬가지로 지붕에 잔디를 덮어 놓은 것 같습니다. 내부 사진은 이것밖에 못 구했네요. 저는 이렇게 제대로 사전 조사를 안 해서 놓치는 것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답사를 갔었을 때 잘 챙겨 보셨으면 합니다. 꼬르비제 말고 또 한 명의 건축가가 이 언덕의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성당 게이트하우스가 뽕피드 센터의 렌조 피아노의 작품입니다.
렌조 피아노도 21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축가이지만 꼬르비제의 롱상 성당 앞에 무슨 건축물을 설계한다는 것은 엄청 부담스러웠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즐기는 편인가 봅니다. 루이스 칸의 대표작인 킴벨 미술관 건너편에도 킴벨 미술관 증축관을 설계했네요. 성당 게이트 하우스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은근히 롱상 성당으로 올라가는 길을 패러디한 느낌? 하지만 올라가다 보니 왠지 안도다다의 건축적 상층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 렌조 피아노가 이런 스타일의 건축가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이게 렌조 피아노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다더울 것 같죠? 이제 게이트 하우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롱상 성당을 들어가시려면 무조건 게이트 하우스를 들어가야 하거든요. 저기가 게이트 하우스 입구입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노출 콘크리트의 느낌은 꼬르비제의 거친 브루탈리즘의 그것이 아니라 왠지 루이스 칸과 안도 다다오의 중간 느낌이었습니다. 성당 게이트 하우스 안쪽에는 작게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롱샹 성당 모형도 있습니다. 꼬르비제의 롱샹 성당에 대한 전시물도 있지만 눈에 띄는 것은 롱샹 성당 주변에 있는 수녀 수도원 설계 컨셉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렌조 피아노가 디자인한 세인트 클레어 수도원인데 약간 자랑하는 느낌? 전시실 반대편에 매표소 및 기념 상품점이 있는데 이쪽은 직원들이 사진 찍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아서 못 찍었습니다. 쩝. 그리고 롱샹 성당으로 가는 길도 그쪽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렌조 피아노가 자랑하고 있는 세인트 클레어 수도원을 보러 가볼까요?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들어갈 생각도 안 했거든요. 여기가 수녀 수도원이잖아요. 대신 롱샹 성당 홈페이지에 이렇게 사진들이 잘 올라와서 그냥 가져다 썼습니다. 하지만 안도 작품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니겠죠? 안도와 렌조는 진짜 접점이 없는데. 여기가 수도원 내부 객실입니다. 심플하고 좋네요. 그리고 다더 작품 같고요. 헤헤헤. 이 수도원 설계는 쉽지 않았나 봅니다. 여러가지 말들이 많았나 봐요. 될 수 있는 대로 롱샹 성당에서 여기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조건이었나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작품은 이 사진 이외에는 외부에 공개되는 일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했을까요? 천장에 색깔을 넣어서 공간을 구분하는 것은 바우하우스에서 많이 사용한 수법입니다. 다더 말고도 다른 모더니즘 건축도 참고했나 봅니다. 그래도 이 예배당은 좀 너무한 것 같네요. 그냥 다다오잖아요. 원래 피아노 그런 건축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롱샹 성당의 두 번째 컨텐츠도 끝을 내네요. 첫 컨텐츠를 만들었기에 두 번째 만들면 더 쉬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새롭게 아는 사실도 있고 그때 잘못 알았던 사실도 있고 해서요. 뭐 그러면서 배우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앞에였습니다.